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을 넘어 400년의 시간을 관통하며 이어진 한 가문의 특별하고도 기묘한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영웅 이순신 장군과 그의 숙적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와키자카 가문이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게 당한 패배의 치욕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심지어는 그를 기리는 듯한 기묘한 의식을 치러왔다는 사실은 듣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한 인간의 좌절과 회한, 그리고 그것을 후대의 교훈으로 삼으려 했던 치열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연 와키자카 가문은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순신 장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임진왜란이라는 격동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키던 불패의 영웅 이순신 장군, 그리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일본의 용맹한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 둘은 숙명적인 대결을 펼쳤고 그 결과는 와키자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치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총애를 받던 장수 중 한 명으로 임진왜란 초기 육상 전투에서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용인 전투에서는 조선군에게 큰 패배를 안기며 그의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고무된 와키자카는 기세등등하게 조선 수군을 상대하기 위해 바다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육지에서의 승리와는 전혀 다른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한산도 대첩이었습니다. 1592년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전술이 빛을 발하며 일본 수군에게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힌 역사적인 해전입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당시 일본 수군의 선봉에 서서 이순신 장군과 맞섰지만 조선 수군의 압도적인 화력과 정교한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함대는 괴멸되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와키자카 자신도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칠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굴욕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패배한 후 13일 동안 작은 섬에 표류하며 미역만을 먹으며 연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경험은 와키자카에게 단순히 패배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치욕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산도 대첩 이후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이순신 장군을 단순히 적장으로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묘사하며 조선 수군의 전투력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적장을 향한 경외심이자 자신이 겪었던 패배의 깊이를 인정하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와키자카는 한산도 대첩의 치욕을 가문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후손들이 이 패배를 잊지 않고 겸손함과 경계심을 잃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키자카의 결심은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와키자카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와키자카 가문에서는 매년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날에 특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의식은 외부에는 충무공 축제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패배를 기억하고 이순신 장군을 기리며 그날의 치욕을 되새기는 어쩌면 비장하고도 기묘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가문의 일부 구성원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고 외부에는 그 내막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의식의 핵심은 바로 미역이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한산도 대첩 패배 후 13일 동안 표류하며 미역만 먹고 연명했던 그 치욕적인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 가문에서는 한산도 대첩 날에 미역만 먹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미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시 먹었던 미역은 통영과 거제 일대의 특산물인 견내량 돌미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역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 와키자카 가문의 굴욕적인 역사를 상징하는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가문의 후손들이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년 특정 날짜가 되면 조상이 적에게 패배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바로 그 음식을 먹으며 그날의 치욕을 되새기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사를 넘어선 정신적인 수양과 가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엄숙한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전통은 와키자카 가문이 얼마나 철저하게 과거의 패배를 교훈 삼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비록 이순신 장군에게 패배하여 치욕을 겪었지만 와키자카는 그 패배를 회피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인물이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과 강한 의지를 지닌 인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일본 내에서는 이순신 장군만큼 인지도가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극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숙적으로 자주 등장하며 그의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와키자카가 임진왜란 이후의 행보에서도 그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은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또 다른 큰 내란을 겪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와키자카는 동군에 가담하여 공을 세웠고 이로 인해 그의 가문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감각과 판단력도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끼던 장수 중 한 명으로 아와지 섬을 영지로 받았습니다. 당시 아와지 섬은 일본 최강의 해적 집단이 근거지로 삼던 곳이었는데 와키자카가 이곳을 영지로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해상 전투에도 능했거나 최소한 해상 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산도 대첩의 쓰라린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반적인 경력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와키자카는 그토록 치욕스러운 패배의 기억을 가문의 전통으로 남기려 했을까요? 단순히 이순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두려움은 한 가지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그 패배를 통해 얻은 깨달음, 즉 오만함은 파멸을 부른다는 교훈을 후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순신이라는 압도적인 존재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문에 각인시키려 한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실로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한 가문이 특정 인물에게 당한 패배를 잊지 않고 기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와키자카 가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이고 진정한 패배란 무엇인가? 단순한 물리적 승패를 넘어 정신적인 교훈을 남기고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와키자카 가문의 이야기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동시에 적국의 장수조차도 그의 능력에 경외심을 표하고 교훈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존재감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와키자카의 복합적인 감정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순신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존경했으며 그에게 패배했지만 그 패배를 통해 가문의 지혜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관계는 두 인물의 위대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산도 대첩의 치욕은 와키자카 가문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낙인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문의 성장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비단 와키자카 가문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과 개인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과거로부터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와키자카 가문의 400년 전통은 바로 그러한 역사, 학습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와 와키자카의 패배는 단순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와키자카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 겸손의 미덕, 끊임없는 자기 성찰,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지혜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한일 관계를 넘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와키자카 가문의 후손들은 아마도 매년 그 의식을 치르면서 조상의 치욕을 기억하고 동시에 그 치욕을 통해 얻은 교훈을 되새기며 더욱 강인한 정신을 길러왔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적에게조차 영원한 경외와 교훈을 남겼다는 점에서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닐까요? 와키자카 가문이 400년 전통, 이 기묘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역사 속 깊은 교훈을 전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순신 장군과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그 순간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조선의 내륙을 침범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여러 장수들이 있었는데 와키자카 야스하루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용인 전투에서 조선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그의 용맹함과 전략적 사고를 입증했습니다. 당시 조선군은 일본군의 신식 무기인 조총과 잘 훈련된 병사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고 육지에서는 일본군의 기세를 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와키자카는 승승장구하며 자신감에 넘쳐 있었을 것입니다. 육지에서의 승리에 도취된 와키자카는 이제 조선의 바다까지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수군을 이끌고 나섰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 수군의 핵심 전력을 이끌고 한산도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당시 일본 수군의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와키자카는 70척이 넘는 전함을 이끌고 출정했으며 병력 또한 수천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들었을지는 모르나 조선 수군을 크게 경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당시 아시아 최강의 해적 집단인 와코를 오랜 기간 통제하고 흡수하며 해상 전투 경험이 풍부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일 전쟁 과정에서도 수군을 효과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와키자카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순신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의 존재와 그가 이끄는 조선 수군의 독자적인 전술 그리고 지형지물을 활용하는 뛰어난 능력입니다. 1592년 7월 8일 와키자카의 함대가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순신 장군이 준비한 치밀한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먼저 소수의 판옥선을 보내 일본군을 유인했습니다. 오만했던 와키자카는 이 작은 조선 함대를 손쉽게 격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순신 장군이 미리 준비해둔 넓은 바다, 즉 하객진을 펼치기에 최적화된 장소로 일본군을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와키자카의 함대가 하객진이 펼쳐질 넓은 바다에 들어서자마자 숨어있던 조선 수군의 주력 함대가 나타나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치듯 일본 함대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은 단순히 적을 포위하는 것을 넘어 조선 판옥선의 강력한 화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독창적인 전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판옥선은 일본의 세키부네나 안택선에 비해 속도는 느렸지만 견고한 구조와 강력한 함포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하객진의 대형을 갖춘 조선 수군은 일제히 함포를 발사하기 시작했고 일본 함대는 사정거리 밖으로 도망치려 해도 이미 포위망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밀집된 일본 함대는 조선군의 함포 사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포알은 일본군의 목선들을 사정없이 부수었고 불화살은 일본 함선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일본 함선들은 서로 엉켜 혼란에 빠졌으며 병사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에 경악했을 것입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려 했지만 이순신의 완벽한 전술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와키자카 자신은 몇 척 남지 않은 배와 함께 간신히 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 수군은 70척이 넘는 전함 중 대부분을 상실했으며 수천 명의 병력을 잃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는 임진왜란 해전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승리이자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위협하여 육상 전투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패배는 와키자카 야스하루에게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순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동시에 깊은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13일 동안 작은 섬에서 미역으로 연명하며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는 당시 그의 처절한 상황과 절망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적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치욕감과 앞으로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와키자카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었고 그는 이 패배를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가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의 가문이 미래에 더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동시에
항상 겸손하고 적을 얕보지 않는 태도를 가지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매년 한산도 대첩 기념일에 와키자카 가문이 치렀던 이 독특한 의식은 단순한 조상 숭배를 넘어 가문의 미래를 위한 일종의 자기개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외부에는 충무공 축제로 알려졌지만 그 내면에는 이순신에게 당한 치욕을 잊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문의 후손들은 그날 견내량 돌미역을 먹으며 조상이 겪었던 고통과 굴욕을 간접적으로 남아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 의식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지면서 와키자카 가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혈통을 잇는 것을 넘어 그의 패배와 그 패배로부터 얻은 교훈을 계승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일본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힙니다. 보통 가문들은 조상의 영광스러운 업적을 기리고 치욕스러운 역사는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키자카 가문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치욕을 통해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통해 더욱 강건한 가문으로 성장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단지 용맹한 무장을 넘어 매우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후대에 귀감이 되는 역사적인 가르침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동군에 가담하여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는 정치적 통찰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전투는 일본 전국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규모 전투였는데 와키자카는 여기서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가문을 보존하고 영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가문의 생존을 도모할 줄 아는 뛰어난 정치가이자 리더였음을 증명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를 아와지 섬의 영주로 임명했던 것도 그의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통치 능력까지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와지 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당시 일본 해적의 본거지였던 만큼 이곳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와키자카는 그 어려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자신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결국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이순신에게 패배하여 치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를 발판 삼아 자신의 가문을 굳건히 지켜낸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그 배움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을 지켜낸 영웅이었지만 와키자카 가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단순히 적장이 아니라 와키자카 가문의 영원한 교훈을 심어준 존재로 기억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적군의 장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그의 가치관과 전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됩니다. 와키자카 가문의 400년 전통은 단순한 민담이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생생한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패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와키자카 가문은 수백 년에 걸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겸손과 성찰, 그리고 지혜의 가치를 일깨워주며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와키자카 가문의 기묘하고도 위대한 전통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